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저희 베리드림 비가림 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꽃망울도 터지고 새 순도 올라오고 완연한 봄이 되면서 블루베리 농장에는 수확철이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블루베리 농장을 하면서 이렇게 수확철이 다가오고 하는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토양 산도 관리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점이나 잘못 시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올바른 토양 산도 관리가 되는지 토양 산도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확철을 앞둔 이 시기에 토양 산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확 시기에 과일의 품질들이 확연한 차이들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토양 산도 관리와 그 조절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찾아오면서 블루베리 농가들에서는 좋은 과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비료도 투여하시고 또 물관리 그리고 액비료, 연면시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블루베리 나무의 건강 그리고 좋은 과일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이 많은 노력들이 토양 산도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못했을 때는 모두 허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토양 산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 토양 조절 방법을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동안 블루베리 재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토양의 산도 조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블루베리는 비료를 주어봤자 비료를 흡수하지 못하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비료를 투여하고 연면시비를 하는 이 시기에 토양 산도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 농가들에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토양 산도 관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일부분 행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고 잘못 전달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토양 산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나무와 좋은 품질의 과일을 위해서 꼭 이 영상을 차근차근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토양의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황을 뿌리거나 또는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연산 등 유황 성분을 물에 희석해서 관주의 형태로 지속해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유황과 산 성분을 물에 희석하여 관주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이러한 우리들의 행위가 과연 토양의 산도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장에서 유황 또는 구연산, 기타 등등의 산 등을 물에 희석해서 측정을 해보면 급격히 산도가 내려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석된 그 물을 가지고 관수를 하시거나 또 관주의 형태로 살포를 해주면서 우리는 스스로 토양의 산도가 내려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 등을 물에 희석해서 관주 또는 관수의 형식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 토양의 산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산도가 낮아진 물을 가지고 유기물이 많이 분해되어 있는 토양에 투여를 하게 되면 액체로 있었을 때는 급격하게 산도가 내려갔으나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 투여가 되었을 때 산도는
물에 있었을 때 산도와 같이 내려가지를 않고 거의 산도 변화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내 농장에 화분 재배가 되었던, 두둑 재배가 되었던 블루베리가 심어진 토양의 산도가 가령 7이 나와서 이 산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구연산 또는 유황을 물에 희석해서 관수 또는 관주의 형식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 살포를 하자마자 측정을 했을 때는 용액 때문에 산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하루 또는 이틀만 지나버리면 다시 토양의 산도는 7 그대로 올라가 버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관주의 형태로 주었을 때 토양 산도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변화의 폭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토양은 산성 또는 알카리성이 투여가 되더라도 그 산도의 기초적인 가지고 있던 산도의 변화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학문적으로 완충작용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토양의 성질을 가지고 완충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블루베리의 관수를 계속해서 하는 그 물 자체가 아무리 알카리성 물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토양에 예를 들어서 산도가 5로 나왔다 하면 그 5가 알카리성 물이 계속해서 투여가 된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토양 자체가 알카리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지속적인 알카리성 물을 투여를 수년간 했을 때 아주 미비한 변화는 있겠으나 블루베리가 느끼는 또는 블루베리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의 산도 변화는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 많은 농가들이 빗물 또는 지하수를 받아서 관수를 하는 그 물이 산성이 아니기 때문에 중성이나 알카리성이라 이를 지속적으로 주면 블루베리 토양이 알카리화 된다라고 해서 그 물에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구연산이나 황을 섞어서 관주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토양의 완충 능력이란 성질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해준다 하더라도 토양의 미비한 산도 변화는 있겠으나 블루베리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토양의 산도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 구연산 등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또 지속적인 정기적으로 1년에 관주 형식으로 투여를 하는 행위는 돈이 들어간 그리고 노력이 들어간 만큼 그 효과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양의 완충 능력이라는 것은 토양 산도가 4.5에서 6.5 사이 정도의 산도를 나타냈을 때 그 완충 능력이 더 힘을 실어서 그 변화가 알카리가 들어왔든 산성의 액체가 들어왔든 어떤 성분의 액체가 들어와도 더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물들은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겠으나 블루베리 농가는 4.5하고 6.5 사이인 4.5에서 5점 정도의 토양의 산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토양들이기 때문에 이 토양들에 대해서 물에 희석된 산을 투여해봤자 토양 능력의 완충 능력이 완전히 극대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산도를 떨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을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구연산 등을 이용해서 관주를 해오신 분들이 실망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구연산을 투여를 하기 전에 산도
토양 산도를 정확히 측정을 하시고 구연산을 액체로 희석해서 관주를 한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토양 산도를 점검했을 때 과연 그 변화가 있는지 측정을 해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산 구연산이나 유황 등을 물에 희석해서 토양에 투여를 했을 때 산도 변화가 극히 미비하게 거의 없는 이유는 토양의 완충 능력이란 특성도 발휘가 되지만 학문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토양의 수소와 암모늄이 서로 바뀌는 치환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 치환이 되면서 빠져나온 수소 이온이 이온의 그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 기타 등등으로 변환해서 존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다음적으로 학문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학문적인 이유를 계속해서 거론하면 머리가 아프실 수가 있으니 가장 큰 이유는 토양의 완충 능력과 또 수소 이온이 서로 치환이 되면서 빠져나올 때 그 자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물 등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액체를 유기산을 투여를 해도 토양 산도가 변화가 없다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수확을 앞둔 이 시기, 수확까지의 그 시기를 정말 토양 산도 관리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블루베리는 비료가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물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광합성이 조금 부족해도 이것을 자기들이 극복을 해 나가면서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고 또 좋은 과일을 맺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단 한 가지, 토양의 산도만큼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에게 수확을 앞둔 그 시기 동안에 비료를 아주 잘 주고 관수도 정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양을 정확히 투여를 해주고 광합성을 받기 위해서 잎도 정확하게 LF 비율에 맞춰서 맞춰주고 했는데 토양 산도를 조금 실수를 해서 맞춰주지를 못했다고 했을 때 이 블루베리는 그 토양 산도를 맞춰주지 못한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용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나무 또 좋은 품질의 열매를 보장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산도만 적정하게 맞춰주시면 비료를 조금 적게 주거나 물을 한두 번 관수 시기를 놓치거나 LF 비율을 조금 못 맞췄다 하더라도 이 블루베리는 건강한 과일을 보장해 주지만 토양 산도만큼은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토양 산도가 맞지 않으면 블루베리 뿌리는 투여된 비료나 각종 유익한 성분을 이온으로 만들어서 빨아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꽃이 개하기에 앞두고 또 새잎이 이렇게 푸릇푸릇 올라오는 이 시기 그리고 과일이 달리고 수확 시기에 임박하게 되면 농부들은 제일 먼저 찾는 게 좋은 비료, 연면 시비 이것에 아주 큰 신경을 쓰십니다. 그런데 좋은 비료, 좋은 연면 시비 이보다도 가장 먼저 하실 것이 내 토양의 산도가 적정한지 이거를 체크를 하시는 것이 1번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에 희석된 산성이 높은 액체를 투여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큰 의미가 없고 직접 산도를 낮출 수 있는 유황 그 자체를 또 아니면 산성화된 그 물질 자체를 물에 희석되지 않는 그 자체를 흙과 경운을 해 주시거나 유황을
흙 위에 살포를 해서 아주 6개월, 7개월, 8개월 서서히 산성화를 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 토양의 산성을 맞춰주고 산도를 떨치는 작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유황이나 구연산 등을 물에 희석해서 측정을 해보면 엄청난 산성화가 돼 있고, 이것을 다시 물과 희석해서 관수를 해주면서 내 토양에 산도가 맞춰졌겠지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뿐, 실질적으로 블루베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양의 산도 변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스스로 이론에 근거가 되거나 또는 기초되지 않고 기존 관행대로 아니면 주변의 말만 듣고 행한 것이 없는지는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은 이 시기, 아니 블루베리 재배 전 시기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토양 산도 맞추는 방법 중 그동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이루어진 농법에 의한 시행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론에 기초한 내 농장에 매뉴얼을 만드셔서 올해는 더 좋은 나무, 더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